자, 오늘 수업은 복소수입니다. 자, 이 복소수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수 범위가 실수죠. 실수라는 범위보다 좀 더 확장된 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수 개념이다 라는 건데요. 자, 일단 뭐부터 정의하냐면 복소수를 설명하기 이전에 이 기호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걸 먼저 사람들이 정의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무언가를 제곱했을 때 뭐 양수가 나오면 그 수는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기로 약속했어요. 그죠? 그것처럼 제곱해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하나 생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없죠. 제곱해서 음수되는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나중에 어떤 다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좀 고차원적인 문제들을 어떤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상상으로, 그러니까 제곱해서 음수되는 수를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사용합니다. 참 싫죠, 그죠? 왜 그런지 눈에 없는 거를 왜 가상으로 만드는가? 자,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일단은 정의대로 받아들일게요. 자, 뭔가 있다고 보자는 거야. 먼 지구상 4차원 세계에 있을 수도 있잖아. 자, 먼 곳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사람들은 양수일 때 썼던 기호 표현을 그대로 쓰기로 하면서 여기 있는 루트 마이너스 1이 우리 생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지. 이거를 i라고 쓰기로 합니다. i. 기호로.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약속합니다. 그냥 간단한 기호로요. 자, 이게 i의 정의예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수의 한 표현입니다. 두 개가 있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도 두 개 있어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근데 그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만 쓴 거야. 그냥.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i를 제곱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금방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를 i라는 걸로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두 개지만 요거를 그럼 제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 되는 수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그런 문자다. 그런 문자다. 그리고 실제로는 요걸 i라고 놓은 거죠. 자, 이렇게 i를 약속하고 나면 자, 이제서야 복소수를 정의합니다. 자, 이 복소수는 정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우셔야 되죠. 이거를 못 외워서, 이 정의를 못 외워서 문제 못 푸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정의가 뭐냐면 이겁니다. A, B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I 꼴의 수다. 요게 정의입니다.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 한번 조금 갖고 놀아볼까? 자, A, B가 실수입니다. 자, 요 꼴의 수가 복소수야. 자, 다음 3은 복소수일까요? 3은 복소수인가? 즉 3이 이 꼴인가? 이 말이지. 맞죠? 왜? 3 플러스 0i라고 쓰면 되잖아. A, B 실수니까. 그지? B에다 엮는 거야. 실수니까. 맞죠? 그럼 이 꼴이 맞으니까 3도 복소수예요. 자, 당연히 뭐 2i 이런 것도 복소수겠죠? 왜 0 플러스 2i라고 보면 되잖아. 문제 없잖아. 이게 다 실수잖아. A, B가. 자, 그 다음 뭐 1 플러스 루트 2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무리수. 이거 복소수일까요, 얘가? 그렇죠. 얘도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0i라고 보면 복소수 맞잖아.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니까 이 꼴 맞지? 이런 겁니다. 아, 이런 수가 다 복소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 있잖아. 지금까지 배운 모든 수 중에 복소수가 안 되는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는 다 복소수예요. 지금부터는. 그렇지? 왜? 여러분들은 실수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도 복소수의 일부겠죠. 왜 그래요? 금방 이거나 이것처럼 B에다 0 넣어버리면 이 복소수는 다 실수가 되잖아. 생각해봐. 복소수가 다 실수가 되잖아. 그게 결국 이렇게 예를 들어 보니까 복소수 안에 실수가 들어있구나. 그지? 실수집합을 포함하는 수지요. 복소수가 결국 더 넓은 의미에. 근데 복소수에는 보면 이런 실수도 있지만 실수가 아닌 수도 있죠. 이런 것도 복소수거든. 그런 실수가 아닌 수를 우리는 허수라고 씁니다. 허수라고 읽어요.
자, 결론 짓습니다. 결국은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구성된 수집합입니다. 그리고 실수도 되면서 허수도 되는 수는 없어요. 교집합 없어요. 그리고 실수와 허수의 합집합은 복소수입니다. 그 밑에 써 있는데 교재 다시 한번 기억해요. 실수 허수는 교집합도 없고요. 두 개를 합집합하면 복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 이런 개념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들이 좀 있는데요. 자, 요 용어를 잠깐 한번 봅시다. 일단 요거 좀 기억할게. 실수는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수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수예요. 그지? 눈에 보이는 수.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3이나 이거는 크기가 있잖아. 예를 들어 3cm 하면 눈에 보이잖아. 3cm가 길이가. 이거 얘가 1.4 얼마 무리수지만 루트 2 작도 가능하죠? 그럼 루트 2에다 1 더한 길이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길이에요. 실수는 전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길이상으로나 볼 수 있는 값입니다. 근데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그치? 아이가 포함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런 거 허수라고 하는 거거든. 그 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수거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냥 가상의 수거든. 그럼 그거에다 2 곱해도 모르는 수지, 당연히. 자,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수와 존재하는 수다라고 구분하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복소수가 갖는 여러 가지 성질을 지금부터 얘기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요거를 써놓을게요. 자, 요게 복소수야. A, B는 실수고. 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용어입니다. 첫 번째, 요 A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실수부 혹은 실수부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실수부라고 얘기해요. B라는 이 문자를 허수부 혹은 뭐 허수부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허수부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A, B가 실수부, 허수부지 애들이 허수부가 뭐냐 그러면 BI라고 대답하는 친구 꽤 많아요. 이거 큰일 납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B가 허수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한 얘기인데요. B가 있잖아. 요 B가 0이 되면은 B가 0이 되면 0 곱하기 I는 0 된다고 볼게요. 가상의 수지만 0하고 곱하면 0 돼요. 그럼 요게 없어지면 뭐가 되면? 그냥 A만 남잖아. 그럼 A는 분명히 실수가 되죠. 맞지? 이때는 이 복소수가 실수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쉽게 말해서. B가 0 되면 실수잖아. 그 복소수는 실수가 되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복소수가 실수가 되려면 B가 0이면 되네. 허수부가 0이면 돼.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면은 얘가 0이 아니라면 허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소수는 허수가 된다.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저기 썼던 2i나 뭐 아니면 이런 거 3 플러스 5i 이것도 허수예요. 허수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이 자체가 허수입니다. 복소수지만 그 중에서 특히 허수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자, 또 하나 A는 0이면서 B가 0이 아닌 수, 이런 수를 우리는 순허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허수가 뭐 3 플러스 I 이런 게 허수라면 I 쪽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부가 0 된 수. 예를 들어서 뭐 2i라든지 마이너스 5i라든지 루트 2 곱하기 i라든지 이렇게 앞에 실수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 가나? 무슨 말인가? 이렇게 순수하게 허수만 남아있는 이런 복소수를 순허수라고 합니다. 자, 요 용어까지요.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이 같이 설명됐구나. 여기 3번. 그리고 4번은 켤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켤레. 여러분들이 무리수 할 때도 이 말을 사용했었죠?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의 켤레는 1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읽었잖아. 비슷합니다. 켤레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A 플러스 BI라는 이 복소수의 켤레를 어떻게 쓰냐면 A 마이너스 BI로 쓰기로 합니다. 즉 켤레를 약속한 걸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면 사이에 부호가 바뀌었다. 큰일 납니다. 사이 부호가 바뀐 게 아니라 허수부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허수부의 부호. 즉
다시 말해서 뭐 i 플러스 1의 켤레가 뭐냐? 이것의 켤레를 물으면 i 마이너스 1이 아니야. 허수부가 1, 여기 앞에 허수부가 1이지. 허수부 보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 이것의 켤레예요. 조심하셔야 돼. 자, 이렇게 켤레까지 약속하고 기호로 이 켤레를 사람들은 요걸 이렇게 한글로 쓰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a 플러스 bi의 켤레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 이게 켤레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겠죠, 결국. 이렇게도 같이 기호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됐네요. 자, 전반적인 복소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입니다. 자, 잘 한번 외워보시고, 자,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면 기본서도 좀 참고하시고 공부해보세요. 자, 복소수를 이용한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 뭐, 계산도 할 거고요. 뭐, 자, 그 중에서 하나의 내용이요. 상등이라는 겁니다. 복소수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복소수끼리 같다. 얘가 하나의 복소수고, A, B는 실수예요. 얘도 복소수죠? 0도, 그치? 그럼 두 복소수가 같다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약속하냐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0돼야만 0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0이면 얘도 0일 거고. 이 증명은 무리수 상등의 증명과 흡사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자, 무리수 상등의 증명을 찾아보시든지, 저번 시간 강의도 했었는데요. 자, 요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합니다. 어렵지 않고. 예.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반드시 이 조건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친구들은 그냥 문제를 내가 야, 뭐 더하기 세모 i가 0이다. 야, 그러면 네모도 0이고 세모도 0이지 하면 네, 그럽니다. 복수 상등에 의해서 맞아요. 이렇게. 아니거든요. 큰일 납니다. 어떤 조건이 빠졌냐면요. 네모, 세모가 실수란 조건이 없어요. 지금. 그럼 큰일 나. 이건 틀린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왜 그러냐. 만약에 이 세모가 i라고 치고요. 네모가 1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1 플러스 i제곱인데 i제곱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0 되잖아. 0 되거든. 근데 네모, 세모 어느 것도 0이 아니거든. 보세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구조로만 돼 있다고 둘 다 무조건 0이다 하면 큰일 나고요. 네모, 세모에는 실수만 써봐라 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긴 실수만 써서 0만 들어봐 그러면 0밖에 쓸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이 뜻하는 게. 자,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당연히 그 밑에도 써놨지만 A, B, C, D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랑 요렇게 같아도요. 마찬가지 A, C랑 같고요. B, D랑 같아요. 그런 것도 써 있는데 그것도 같이 좀 기억해 두세요. 어차피 뭐 이항시키면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자, 간단하죠? 문제는 다음에 볼게요. 자, 이제 새롭게 정의된 이 복소수를 계산을 하는 방법을 또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칙연산을 먼저 얘기하는데요. 이 사칙연산도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약속이 된 거예요. 자, 이 복소수 두 개를 더하는 방법을요. 사람들은 그냥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더하고요. 그냥 쉽잖아. 그 다음 2i는 i랑 더해서 3i로 수위를 합니다. i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수를 어떤 문자로 표현한 거야. 그냥 그지? 그냥 i는 그런 문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i는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 되는 어떤 문자다는 거야. 그런 문자를 하나 약속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쉽게 말해서 2x 더하기 x가 3x이듯이 똑같이 2i 더하기 i는 3i입니다. i는 그냥 문자에 불과해요. 자, 그리고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i를 뭐 x처럼 생각하면 그대로 우리가 실수해서 실수 빼듯이 그리고 2i 빼기 i 하듯이 이렇게 되고요. 곱셈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전개를 좀 해볼까?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i 마이너스 2i 플러스 2i 제곱 이렇게 전개되죠. 그럼 여기서 i 제곱이 얼마예요? 요게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그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요거 실수니까, 그지? 더해지면 얼마나? 마이너스 5 나오죠? 요게 마이너스 2니까, 이거랑. 그 다음, 3i 빼기 2i는 아까처럼 문자처럼 그냥 i라고 쓰면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나눗셈인데요. 이 나눗셈은 여러분들이 무리수 나눗셈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수 나누기 무리수를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물으면 잘 대답 못 하더라고. 무리수를 분수로 써주면 할 수 있는데, 얘 마찬가지예요. 얘를 분수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무리수 나눗셈과 똑같아요. 무리수 나눗셈이 결국 뭐였냐면, 분모의 유리화였거든. 얘도 비슷합니다. 분모의 유리화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하냐면, 요 사이의 부호가 다른 거,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런 거 곱해주자는 얘기야. 무리수와 흡사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요거 두 개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지? 그지? 그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i 제곱 이렇게 되겠지. 제곱 빼기 제곱 공식. 얘는 아까 곱셈에서 했듯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하면 되겠죠. 분자는. 이해 가시지? 요것처럼 요 분자만 다 이렇게 전개하셔서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자, 선생님 좀 빨리 하면은 마이너스 3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마이너스 5i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뭐가 돼요? 분모는 2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i 이렇게 되죠. 나눗셈 한 거예요. 자, 잘 봐. 나눗셈 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분모의, 옛날 말로는 분모의 유리화지. 유리화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눗셈 방법을 분모의 실수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허수를 실수로 바꿨다, 이런 얘기지. 옛날은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꿨기 때문에 유리화라고 한 거고. 같은 개념이에요, 어차피. 뭐 이런 뭐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걸 이용해서 나눗셈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자, 그런데 얘를 있잖아.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요걸 분수를 이렇게 쪼개보면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뭐 2분의 5i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지? 결국은 자,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자, 뭘 잠깐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겁니다. 복소수끼리 덧셈했더니 그 결과도 복소수가 나오고요. 맞죠? 복소수끼리 빼도 복소수, 곱해도 복소수, 복소수끼리 나눠도 복소수 나오잖아. 이게 복소수잖아. a 플러스 bi 꼴의 수죠. 결국 여기 일반화된 표현이 있는데 복소수의 연산은 즉 사칙 연산에 대해서 복소수 집합은 닫혀 있습니다. 즉 복소수끼리 더해도 복소수, 빼도 복소수, 곱해도 복소수, 나눠도 복소수 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일반적으로 지금 뭐 이게 문자로 된 걸로 써놨는데요. 복소수 집합에서 임의의 두 원소를 만듭니다. 단 여기서 A, B, C, D는 실수로 잡아야 되겠죠. 이게 복소수의 정의니까. 자, 이렇게 두 복소수를 잡아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면 아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덧셈이 해놓은 거예요. 미리 그냥 똑같이. 근데 문자로 쓰면 뭐 헷갈릴까봐 내가 숫자로 먼저 한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지? 이해가 되니까 이것도 그렇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면 A, B, C, D가 실수니까 얘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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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실수겠지요. 분명히. 실수니까 다 밑줄 친 거나 이런 것들이. 그럼 결국 이 전체가 다 뭐가 되냐면 또 마찬가지 복소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체가 다 또 복소수가 된다. 자, 그래서 그 밑에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복소수 집합은 사칙 연산에 닫혀 있고요. 그리고 복소수 집합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다 성립해요. 무슨 말이야? 아니 이거를 이렇게 더하지 않고 이거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더해봐. 결과가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교환법칙이나 분배법칙, 결합법칙이 똑같이 성립하고요. 그리고 항등원 여건도 똑같이 실수처럼 존재합니다. 잠시 보면 복소수 집합이 있다고 볼게요. 이 복소수 집합에서
임의의 한 원소를 내가 Z를 꺼내겠습니다. 이게 복소수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복소수 Z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그대로 Z가 나올까요? 이거 0이에요. 어렵지 않게. 이거는 덧셈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3 플러스 2i에다가 뭘 더하면 3 플러스 2i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거든. 0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도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한 항등원 1 되고요. 역은 구하는 방법도 실수와 동일해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세히는. 자,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아니, 법칙 다 똑같고 덧셈 뺄셈 다 똑같고 항등원 역은 똑같은데 복소수 집합은 실수 집합과 동일한 연산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연산 법칙도 그렇고. 단 하나만 조심할 건 뭐다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문자 i가 포함된 수가 복소수라는 거야. 그냥. 이 사실 하나만 좀 연산할 때 달라요. 기억하시겠어요? 복소수는 거의 연산이 다 똑같다는 거 실수랑. 단 이거만 조심하면 돼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문자를 하나 품고 있는 수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제곱근의 계산입니다. 자, 이제는 아까는 복소수의 연산이었지만 지금은 좀 약간 얘기가 그 중에서 좀 특수한 거를 좀 뽑은 건데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요. 아까 선생님이 좀 하나를 좀 말을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좀 빼먹은 게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이걸로 들어갈게. 자, 뭐냐면 어떤 복소수하고 복소수가 있어서요. 이 복소수는 아까 복소수끼리 같다는 건 얘기했잖아, 그지? 이거는 뭐 이렇게 복소수는 같다라는 건 뭐 어렵지 않게. 근데 이제는 같다가 아니라 부등호예요. 이 복소수와 이 복소수가 이렇게 어떤 대소 비교를 말할 수 있겠느냐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실수에서는 대소 비교가 가능하지만요. 허수에서는 대소 비교가 약속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거 허수거든, 둘 다. 허수 사이에 부등호, 등호는 되지만 부등호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사람들이 약속하지 않아요.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굳이 뭐 이유를 달자면 가상의 수잖아. 사람 머릿속으로 만든 상상의 수거든. 어떤 크기가 없어요. 아까처럼 길이 3cm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크다 작다를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게 꽤 있죠. 0분의 3 이런 거 그잖아. 이런 거 수로 보지 않거든. 존재하지 않는 거라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다루지도 않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0의 뭐 3제곱은 0이죠. 이런 것도 알고 여러분들. 3의 0제곱은 1인 거 알지만 0의 0제곱은 뭘까요? 이런 것도 뭐 약속이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전혀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언급도 하지 않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약속하지 않고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거 하나 꼭 기억을 해두세요. 허수 사이에는 대소 비교나 부등호를 사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제곱근의 계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먼저 출발합니다. 자, x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x를 중학교처럼 여기가 양수일 때처럼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여서 그걸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런데 잠시 여기서 잠깐 생각을 다르게 할게요. 이제 여기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이항을 시키면 x제곱 플러스 3이 되고요. 그럼 x제곱 이걸 마이너스로 사이를 만들면 여기다 3i제곱을 써주면 무방하거든? 맞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똑같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얘는 루트 3i 전체 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x는 뭐 나와?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니까 루트 3i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3i겠죠? 이렇게 나와. 그래서 사람들은 중학교 때 약속한 이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표현이 어떻게 돼? 두 개가
같아야 뭔가 우리가 수를 다뤄나갈 때 모순이 없을 거 아니야. 이게 다르면 문제가 좀 있잖아.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같은 거야. 자, 이 두 개가 같은 거다. 이게 결국 어떤 결론을 내고 싶은 거냐면요. 잘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요게 요거란 얘기입니다. 요게 요거. 요게 요거. 결국 루트 마이너스 3이 루트 3i다 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같게 약속해야 복소수를 계산할 때 무리가 없어요. 다 맞아 떨어지고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쓰면은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쓰면 잘 봐. 일반적으로 얘를 일반화시키면 이런 얘기죠. 루트 마이너스는 루트 이렇게 쓰기로 한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생각하면 돼?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루트 밖으로 빠져나와서 i로 곱해진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i로 빠져나와서 곱해진다니. 자, 됐죠? 책에도 잘 나와 있고요.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잘 기억해요. 지금 이렇게 외우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단 a는 양수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 얘기를 기억해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를 꺼낸다 큰일 납니다. a가 양수일 때만 이게 가능해요. a가 음수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 직접 뭐 음수로 확인해봐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기본으로 이런 제곱근 계산을 기본으로 즉 i를 마이너스를 꺼낼 수 있다 이 생각을 기본으로 자 제곱근의 계산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거기 표가 있는데 자 지금 표에 선생님이 여기다 좀 미리 안 그려놨지. 좀 보셔야 되겠다. 미리 좀 보고 있어봐요. 거기다. 자, 됐습니다. 요건데요. 이제는 이 어떤 요게 제곱근인데 요 두 개를 곱하거나 나누는 계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미 이건 무슨 얘기야? A, B가 모두 양수란 얘기야. 이 안에 둘 다 양수가 들었을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루트 합치는 걸로 계산했었잖아. 이건 무리 없이 증명되고 쉬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것만 우리는 배운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거하고 요것만, 그지? 루트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뒤에는 중학교 때 안 배운 거죠. 음수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럼 A나 B 중에 적어도 하나가 음수란 얘기는 이제부터는 허수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 약속해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결론부터 쓰면요. 결론부터 쓰면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다 그냥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불행히 이러지 못하고요. 여기하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두 개인데 참 싫죠. 어쨌든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 B가 이 안에 모두 음수가 들어갈 땐 그냥 합치면 안 되고 마이너스를 하나 추가로 더 붙여야 되는구나. 얘도 마찬가지요. 꼭 이렇게 두 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증명 좀 이따 하고 조심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다.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지. 이 경우지. 그지? 미안. 요 경우지. 요 경우. 그지? A는 양수고 B는 음수인 경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쓰게 될까, 이거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냥 마이너스 붙이는데 급급하지 말고 우선 생각을 천천히 하세요. 이것도 굉장히 쉬운데도 많이 틀려요. 우선 루트를 합치란 얘기입니다. 우선. 꼭 단계를 이렇게 일단 합쳐란 말이야. 그리고 추가로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겠구나 이렇게 가라고 꼭 이렇게 써야 되는데 친구들은 마음이 급해서 마이너스 붙이고 하면 되는구나 해서 그냥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입니다. 안 돼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루트를 합치고서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라 이런 개념으로 두 개를 꼭 암기하고 계십니다. 자, 자리가 없어서 지우고 증명을 할게. 자, 요거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 잠깐 강조를 조금 요거 좀 더 할게요. 마이너스가 더 붙는 거 요거 할 때
꼭 기억할 게 A, B가 양음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분모에 음수가 들어있을 때가 이렇게 이상하다는 거야. 기억해. 분자는 양수 들어있고 분모 안에 여기가 음수가 들어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하나 더 붙는다. 그러니까 A, B가 음양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해가? 무슨 말인가? 뭐 이건 헷갈릴 게 없죠. 루트 안에가 다 음일 때 이렇다 이런 얘기니까. 자, 그래서 증명을 이렇게 이상한 거 2개 마이너스 붙은 것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A, B가 둘 다 음수라고 봅시다. 둘 다 음수면 이 안에가 다 음수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요. 자, 이렇게 치환합니다. A를 갖다가 마이너스 A 다시 B를 갖다가 마이너스 B 다시라고 잠시 놔요. 이렇게 놓게 되면 분명히 A 다시도 양수고 B 다시도 양수인 게 확실할 거 아니야. 왜 A, B가 음수였으니까. 이게 음수가 되려면 이건 양수일 거 아니야. 2개는 A 다시 B 다시가. 자, 그래서 이거를요 다시로 바꿉니다. 그럼 이제 루트 마이너스 A 다시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B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A, B를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했던 건데 루트 안에 A 다시가 양수거든? 그러면 안에 들어있던 마이너스를 아까 선생님이 I로 꺼낼 수 있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양수니까 마이너스를 I로 꺼내면 B 다시 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지? 자, 그러면 요 위치를 다 곱하기니까 위치를 바꾸면 루트 A 다시 곱하기 루트 B 다시 곱하기 I 제곱 이렇게 되니? 근데 이 중에서 보면 요거 있죠. 요건 어때요? 루트 안에가 다 양수잖아. 이제 이게 다 양수니까. 둘 다 양수면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듯이 그냥 합치는 건 자연스럽잖아. 이제 루트 안에가 다 양수가 됐잖아. 이제. 그리고 I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어? 자, 그런데 요거 보시면 여기 A-랑 B-랑 곱했는데요. 루트 안에서 A-랑 B-랑 곱했단 말이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랑 곱한 거로 바꿔도 무방하잖아. 그리고 요 마이너스는 이런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해 가시나? 요건 앞으로 온 거고 그냥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로 바꿔도 어차피 같은 거잖아. 이게 A- B-잖아. 자, 그래주면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가 결국 처음에 A였고요. 마이너스 B-가 B였죠? 이렇게. 자, 뭔가 장난을 좀 친 것 같은데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요 마이너스를 꺼냈다는 얘기야. 음수되는 인수, 음수인 그 마이너스를 꺼내주면 이제 합칠 수가 있고 그 부호 하나가 생긴다는 거거든. 이런 개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직접 해보죠. 여러분들도. 그럼 해보면 금방 이해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건데요. 이제 여기가 분자가 양, 분모가 음일 때가 이상했죠. 마이너스가 더 붙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마찬가지입니다. 양수인 거는 손댈 필요 없어요. 음수인 것만 손대보자. 그럼 여기서 바꿀 거는 B를 마이너스 B-로만 바꿉니다. 그러면 B-는 당연히 양수겠죠? 이거는 B가 음수니까.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보면 위에는 그냥 양수니까 놔두고 루트 B는 루트 마이너스 B-로 바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분자는 양수니까 잠깐. 그리고 요거는 마찬가지.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면 여긴 B-가 되고 곱하기 I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나눕니다. 루트 B-분의 루트 A 곱하기 I분의 1로 잠시 바꿔요. 생각을 따로따로 생각하겠다는 얘기, 두 개를. 그럼 요거는 분모에 I 있으면 아까 했던 분모의 실수화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모에 루트 있으면 안 좋잖아. 그래, 루트 없애기 위해서 유리화하듯이 분모에 I가 있으면 안 좋다. 간단히 하려면 분모에 실수화를 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I 하나씩을 곱해요. 그리고 얘는 자, 여기로 넘어오면 얘는 분명히 루트 안에가 다 양수지 이제.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이제 합칠 수가 있겠네. B-분의 A라고 합칩니다. 그리고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될까? II 곱하면 마이너스 1분의 위에는 그냥 I 되죠.
자, 그래서 요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낼게요. 마이너스하고 루트는 합쳐졌고요, 지금. 이렇게 곱하기 I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값은 분명히 양수거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있잖아. 얘를 갖다가 I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I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로 들어가겠죠. 아까 얘기했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요 들어간 마이너스를 요 분수니까 요 마이너스를 요 밑에다 이렇게 붙여도 마이너스를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붙여도 무방할 거 아니야, 어차피. 분수에다. 그럼 마이너스하고 루트 마이너스 b-가 바로 뭐였어요? 처음에 b였죠, b.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가 하나 더 생긴 꼴을 여기서부터 유도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야,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쪽으로 좀 자리가 없는데, 여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사실을 외우자는 얘기야, 계속. 자, 외우자는 얘기고요. 그냥 간단한 예 하나만 잠깐 볼게. 자, 이게 간단합니다. 자, 요 문제 한번, 맨 밑에 문제. 어디가 틀렸는지 찾으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참, 문제를 위에를 안 썼구나. 자, 요 위에 써도 보이려나?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이고요. xy가 1입니다. xy가 1이고 이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단 xy는 실수. 이렇게. 자, 보세요. 문제 대충 봤지? 합하고 곱을 주고 이걸 구하랍니다. 그럼 얘를 제곱 전개하면 어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루트 xy니까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이고요. 요 xy는 1이니까 그럼 얘는 2가 돼서 전체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지? 자, 이건 틀렸습니다. 이게 어디가 틀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푼 게 어디가 틀렸는가. 자, 여러분들 이런 제곱할 때요. 이런 제곱할 때 무심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제대로 잘 보셔야 돼요. 천천히.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플러스 2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이렇게 전개되는 게 원래, 그지? 먼저. 근데 이거 무리식 할 때 얘기했죠? 루트 전체 제곱이 있으면 무조건 안에 게 그냥 나온다고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죠? 루트 두 개를 그냥 무심코 합쳐버렸잖아, 지금.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아직? 금방 조심할 거 얘기했잖아. 루트 두 개 곱할 때 둘 다 음수 들어있으면 요게 더 붙어야 되거든. 그 확인을 안 한 거야, 지금. XY는 부호를 생각해봐, 한번. 곱은 양수인데 합은 음수야. 그리고 XY는 실수야, 실수. 아니, 그러면 둘 다 음수일 거 아니야, 생각해봐. 곱이 양수니까 두 개가 양양이거나 음음인데 합이 음수 되려면 음음일 수밖에 없잖아. 아하, 문제 처음부터 XY는 음수였다는 게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어서.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지?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었어야 돼, 그지? 이렇게. 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이제 다양한 지금까지 내용들을 활용한 문제들을 유형별로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복소수가 실수가 된다, 허수가 된다, 순허수가 된다. 그때 x가 무엇이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좋냐면 i가 포함된 어떤 숫자, 즉 정확히는 허수인데요. 이런 허수를 간단하게 좀 정리하는 방법은, 이쁘게 정리하는 방법은요, 목적이 이런 꼴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리가 잘 된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앞에 실수부라 그랬지? 실수부, 허수부로 정확히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 주는 게 가장 정리가 잘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돈이 잘 안 된 허수거든. 그래서 얘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앞에 i는 뭐 가만히 놔두고 뒤에 거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2xi 플러스 i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i제곱은 그냥 바로 쓸까? i제곱 얼마? 그지? 마이너스 1 되는 문자지. 그래서 요 i를 이렇게 하나씩 다 전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지? 이렇게 다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전개 그냥 해볼까요? 플러스 요거 곱하면 2xi 제곱이고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또 다시 여기 i 제곱 나왔지, 그지? 그럼 i 제곱을 또 잠깐 바로 줄게. 한 줄 더 요거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때? 이 두 개는 i가 요거구나. 하나는 i가 안 붙었으니까 실수부로 모르면 될 거고, 이 두 개는 i가 있으니까 i를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1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정돈이 잘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정돈된 상태에서 얘가 실수가 될 조건이 뭐겠습니까? 앞에서 했지? 얘가 실수가 되려면 그렇지, 허수부가 없어져야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고 얘는 i니까 얘가 없어져야 전체가 실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실수가 되려면 허수부가 0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허수가 되려면요, 이 전체 수가 허수가 되려면 i가 죽으면 안 되거든. 얘가 절대 0 되면 안 되겠죠. 허수부가 0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순호수가 되려면, 이 전체가 순호수가 되려면 어땠어? 앞에 실수부는 0이 되면서 허수부는 0이 되면 안 됐다, 그런 얘기죠. 맞지? 자, 이런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뭐 계산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지. 그래서 실수가 될 조건의 답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허수가 될 조건의 답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아닌 모든 수가 다 되겠네요. 세 번째는 얘는 0 되면서 얘는 0이 안 된다. 그럼 결국 x가 뭐겠어? 그렇지, x는 그냥 0이죠. 0 나오고 0은 분명히 이게 0 안 되잖아. 그래서 뭐 이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정돈해서 그대로 앞에서 본 내용을 적용시킨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켤레라는 기호입니다. 이 켤레. 자, 켤레가 뭔지는 알죠? 이런 혼돈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의 켤레라고 해서 허수부 부호를 바꾼다 그랬다,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복소수는 얘가 실수부, 얘가 허수부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려면은 얘들이 다 실수여야 된다 했어, 그지? 기억나요? a 플러스 bi 꼴에서 ab가 실수일 때 얘를 실수부, 허수부라고 했네. 지금 얘가 실수가 아니거든. 얘가 왜? 복소수거든, z가. 그러니까 z를 지금 구하라가 문제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z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복소수 z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는 이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서 문제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z 복소수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놓고서 간다는 게, 즉 정의를 그대로 우선 적용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단 a, b는 실수겠죠. 이런 조건 꼭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z에다가 a 플러스 bi 넣겠다는 얘기야. 자, a 플러스 bi z 마이너스 zi, 원래는 g라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 계속 z에서 좀 걸리는 친구 있겠네. 자, 그냥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쓰게 되죠. 그대로 대입해. 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요 안에 있는 이 복소수가 아직 정돈이 안 돼 있어, 그지? 이거 정돈부터 해야 돼. 바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요거 전개하면은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i가 되고요. 마이너스 bi 제곱이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b겠죠. 좀 빨리 쓸게. 한 번 더 정리하면 a 더하기 b가 모아지고 그 다음 허수부끼리 b 마이너스 ai로 모아졌지, 그지? 그 위에 이렇게 지금 켤레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자, 따라서 요 켤레는 뭐가 되겠어? 이제 얘가 실수고 얘가 실수니까 이 복소수의 켤레는 그렇지, 허수부의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좌변을 간단히 한 겁니다, 최대한. 그리고 우변 쓸게요, 이제. 요건 계속 그냥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요것도 정돈을 해야 되구나. 실수부는 a밖에 없죠. 허수부는 요거 두 개 모으면 b 플러스 2i 이렇게 되네. 됐네. 요게 양변 다 이쁘게 정리된 거고, 이 상태에서 복소수의 상등이란 걸 이용할 수 있죠. 두 복소수가 똑같기 위해선 실수부끼리 똑같아야 되고 허수부끼리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계산은 실수부 같다, 허수부 같다,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자, 허수부끼리
B 플러스 2로 같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B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이거다. 분명히 그는 구할 수 있죠. 그는 구할 수, 근의 공식 쓰면 나와. 그럼 이게 뭔지 나오면 그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한다. 맞아요. 그것도 뭐 답이 나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단순한 대입보다는 조금 더 좋은 풀이를 말하기 위해서 쓴 건데요. 자, 잠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쪽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ABC가 실수인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우린 이걸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A는 0이 아니라고 할게요.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실계수. 실수계수다 이 말이지. 한 허근이 있다면 반드시 이 2차 방정식의 다른 근은 그 허근의 켤레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뭐 근의 공식을 쓰면 어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1i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면 금방. 그러면 무슨 말이야? 한 근이 이거면 다른 근은 뭐야? 2분의 1 플러스 루트 11i 이거잖아.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근의 공식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여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요. 이런 거 했잖아. 그지? 어떤 거 했어? 중학교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서 무리수근으로 나왔었죠? 기억나?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다 그러면 i가 없어지고 여기가 13 되겠네. 이해 가시나? 이렇게 해서 무리수가 한 근이면 그 무리수의 켤레 무리수가 다른 근이다.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그 내용과 흡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 같이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자, 일단 요게 왜 그러는지 이렇게 그냥 근의 공식에 따라 그렇다가 아니라 한번 증명을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자, 참 재밌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어요.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증명도 중요하지만 이 증명 과정의 성질도 굉장히 중요해서 자, 이것의 한 근이 Z니까 이거 또 쓸 필요 없었구나. 자, 미안해요. 이 Z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자고. 근이니까 문제가 한 근이 이거라고 했잖아. 자, AG제곱 더하기 BG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분명히 이건 성립할 텐데 이 등식의 양변에다가 이렇게 켤레 기호를 붙여줘요. 성립하겠죠. 왜? 양쪽이 똑같은데 똑같이 켤레 붙이면 똑같겠지. 어차피. 자, 그럼 얘는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켤레 기호가요. 이 켤레 기호가 굉장히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선생님은 얘를 치즈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치즈 녹듯이 녹아서 그 아래쪽에 있는 모든 숫자와 문자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따로따로 붙는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밑에 거 뭐 이유 불문하고 다 붙이는 거야. 한마디로 숫자든 문자든 구분할 거 없어. 자, 이런 성질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질. 자, 그런데 A의 켤레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이걸 하나씩 뜯어볼 거예요. A의 켤레가 뭘까요? A의 켤레가. A는 실수거든. 실수. 생각해봐. 그러면 실수 A는요. 정확히 말하면 A 플러스 0i잖아. 이게 A잖아. 그럼 A의 켤레는 뭐가 되겠어? 그럼 허수부 바꿔봤자 A 빼기 0i잖아. 그거 얼마야 그대로? A가 되겠죠. 이해 가시나?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로 바뀌어도 0이니까. 아하. 모든 실수의 켤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겠구나. 맞죠? 허수의 켤레만 바뀌는 거지. 허수부 보가. 그럼 실수의 켤레는 그대로 A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Z제곱의 켤레입니다. 자, 보세요. Z제곱의 켤레란 건 Z 곱하기 Z의 켤레잖아? Z제곱에. 근데 아까처럼 이 켤레는 뭐랬어? 따로따로 붙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댔죠? 그럼 결국에는 Z제곱의 켤레를 제곱으로 쓸 수 있지. 켤레 제곱으로. 어렵지 않잖아. 그지? 또 쪼개서 또 쪼갰다는 얘기야. 이 발을. 또 쪼개면 이렇게 돼. 결국 얘가 Z 켤레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실수의 켤레는 또 그대로 실수고 Z 켤레는 뭐 그냥 놔두고 잠시 모르니까 C 켤레는 그대로 C고 0 켤레는 그대로 0입니다. 자, 이렇게 켤레 기호를 그대로
이쪽에서 정리해 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 근데 얘는 무슨 말, 잘 보세요. 얘가 무슨 말이야? 잘 보면 요 방정식의 x자리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지금? 이게. x에, 그렇지. 이거를 대입한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아하, 결국 이것도 얘 근이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증명도, 여러분들 이 사실도 알아야 돼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계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계수 방정식에서의 켤레근은 서로 근이 된다는 거. 그리고 켤레의 기호는 전부 다 따로따로 붙일 수 있다는 거. 그 밑에 있는 모든 숫자 문자 가리지 않고요. 두 가지 사실을 꼭 잘 기억해 주시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이 표현. 아하, 뭔가에 켤레를 붙이면 그 아래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지? 그 아래쪽에 있는 숫자든 문자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따로따로 붙는다니. 이게 분수든 뭐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붙이면 돼. 그리고 요렇게 돼서 이걸 계산하라.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그대로 한번 좀 더 정리해보면, 자, 2오메가 플러스 1분의 3에다가 곱하기 2의 켤레는 얼마? 실수의 켤레는 그대로 실수. 오메가 켤레 얼마? 이거 오메가라고 사람들이 읽어요, 잘. 자, 이거의 오메가 켤레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오메가, 그러지? 이거 아닙니다.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켤레가 되는 거 아니지?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친구들이. 켤레가 마이너스 붙인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이 오메가라는 허수의 허수부를 바꿔야 되는데, 부호를. 지금 오메가가 뭔지 모르거든. 구하지 않았잖아, 아직. 모르니까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잠시. 그리고 1의 켤레는 1이 될 거고요. 3의 켤레는 그냥 3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곱셈을 직접 해봐. 요 분모끼리 곱하면 4오메가 오메가 켤레 플러스 전개해. 오메가 켤레 플러스 1분의 위에는 9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금방 이 내용입니다. 금방 이 내용이에요. 한 허근이 오메가면 반드시 다른 근은 뭐가 되냐면 이 허근의 켤레가 되겠죠, 이게. 이게 근이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 기억나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 두 근의 합은 뭐가 됐어? 이렇게 해서 2가 됐죠? 마이너스 1. 두 근의 합은 2가 되고 두 근의 곱은 뭐가 됐어요? 두 개 곱하면 3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값을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죠. 요 값하고 요 값이 지금 구해진 거니까 답은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 그리고 복소수의 켤레에 관한 성질들. 자, 굉장히 자주 나와요. 네, 그 다음에요. 자, 이제 4번 문제인데요. 자, 이 4번과 5번을 같이 한번 꼭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똑같아요. 보시면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똑같아요. 이 2차 방정식이 하나는 중근을 가질 A의 값을 구하라고요. 하나는 실근을 가질 A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학교 때 나왔다면 어떻게 풀었을까요? 실제로 중근한다 이다 그러면 판별식은 0, 뭐 밖엔 뭐 배운 게 없잖아. 얘도 마찬가지죠. 판별식은 0보다 이상이다. 아, 근데 이 얘기 또 나와서 또 여러분 이 얘기도 잠시 너무 많은 친구들이 실수해서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거, 그냥 두 실근이라는 거, 실근이라는 거. 어떤 2차 방정식이 이런 근을 가질 조건이 뭐였냐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양수였죠. 두 실근은 이거고 실근도 조건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을 때는요. 그 두 근이 똑같을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호.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건을 쓸 건데, 근데 문제가 지금 이 문제는 틀렸어요. 어느 하나는 되지만 하나가 안 됩니다. 자, 뭐가 되고 안 되고 한번 써볼게요. 써보고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자, 이거 그냥 쓰면 됩니다. 판별식만 계산하면 돼. 자, 이거 판별식이요. 이게 B지, 요게 C고 A가 1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개수가 실수가 아닌 거야. 허수가 개수인 방정식인데요. 자, 요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돼서 그럼 요거 여러분 아까처럼 제곱 전개할 수 있잖아 해서 이 정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뭐 플러스 이게 허수 분리한다 했어요. 할 수 있겠죠? i가 들어간 이런 계산은 다 이렇게. 그럼 선생님 좀 빨리 하면 여기가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판별식이 0이다 이런 얘기니까. 그지? 그러면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어떤 복소수가 0될 조건이 실수부와 허수부가 모두 다 0이었잖아. 맞지? 따라서 얘도 0되고 얘도 0되는 값이 뭐야? 둘 다 0되는 거. 둘 다. 1이겠네. 그지? 따라서 A는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죠? 자, 얘도 마찬가지. 자, 판별식 그대로 구합니다. 판별식 만들면 아까 쟤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쟤랑 똑같으면 정리된 거 바로 쓸게요. 이게 나와요. 다 정돈해서 이렇게. 그럼 이 판별식이 어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허수인데요, 분명히. 그지? A가 1이라면 뭐 허수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허수라고 잠깐 봅시다. 어떤 허수가 0보다 크다. 말이 될까요? 말이 되나 이거? 크거 나갔다. 그러니까 크거 나갔다. 선생님, A가 1이면 되는데요? A가 1이면은 0 크거 나갔다 0 성립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는 건 잘 들어봐. 맞는 것 같잖아. 그지? A가 1이면 맞는 것 같잖아. 근데 아닙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죠? 허수는요. 허수는 부등호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어떤 허수가 뭐 어떤 허수보다 뭐 크니 이런 거 있잖아. 이 얘기를 앞에서 선생님이 언급했나?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네. 그래서 이게 크니 아니면 이게 크니 이렇게 허수 사이에요. 부등호를 전혀 사람들은 수학에서 생각하질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허수랑 부등호랑 같이 쓰였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뭔가를 찾거나 의미를 둘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방법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 방법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근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냐면, X,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근을 잠시 알파로 놓으면, 알파를 여기다 대입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나? 뭐, 그냥 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알파를 굳이 넣지 않고, 그냥 잠시 실근을 X라고 봐도 될 거 아니야. 뭔지 모르니까, 어차피 그는. 그러면 근을 X, 그 X 값이 바로 근일 테니까 실근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X를 실수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해가요? X 값이 실수다라고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실근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봐. 얘도 실수죠. 분명히. 실근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2도 실수고 A도 실수고요. I는 아니고. X는 실수고 A 실수고 I는 아니고 이런 거예요. 즉, 이 등식에는요 I를 제외한 모든 문자와 숫자가 다 실수입니다. 자, 이 성질을 이용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 그거 가지고 뭘 이용하나요? 자, 뭐가 있었냐면요 복소수 상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애를 갖다 있잖아. 정리해보죠. 그냥 싹 전개해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전개하면 2ax 플러스 2ix 플러스 ai 플러스 i는 0 이렇게 그냥. 그 다음에 i가 붙은 거와 안 붙은 거를 이렇게 따로 정리해주면 선생님 빨리 할게요 좀.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1i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보면 이 두 부분이 그냥 0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다시 해야 돼. 복소수 상등은 반드시 얘가 실수일 때만 둘 다 0이라고 할 수 있대 그랬어요. 얘는 실수 맞잖아. X도 실수고 A도 실수고, 그지? 얘도 실수죠. 따라서 두 실수가 모두 다 0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맞아요. 그러면 결국 자 다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2ax가 0이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두 개가 모두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 두 개에서 뭐가 생각나냐면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그지? 문자가 두 개잖아. xa. 미지수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이거 계산하면 x 값하고 a 값이 이렇게 구해질 거 아니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이따 연립방정식을 다음 뭐에 배워야 좀 되는 거지만 근데 과정이 어렵지 않아서 그냥 선생님이 해볼게요. 잠시.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일 거 아니야. 그지? 이건 다 실수니까 지금. 그래서 x가 0이거나 또는 뭐지? 여기다 써야겠구나. 자, x가 0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a다 나오지. 그럼 x는 0 갖다가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0 집어넣으면 a 값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가.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a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봐. 그럼 a 값이 3분의 1 나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a 값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 풀이 과정은 이런데요. 중요한 거는 그 내용입니다.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실근 가질 조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쓴다는 건 안 돼요. 이게 허수가 돼버리면 부등호가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얘는 이 방법을 포기하고요. 실수라는 조건에서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앞에 문제로 잠깐 가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는 판별식은 0이다 해서 전혀 논리성으로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복소수 상등이라는 성질이 있겠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 아니 그 의문이 생기죠? 아니 이 식하고 저 식이 지금 똑같은데요. 얘를 복소수 상등으로 풀었듯이 얘도 복소수 상등으로 풀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정돈된 이 식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정돈된 식이 여기도 그대로 나온다고 치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여기 i 빠졌죠. i는 0이다 이렇게. 그럼 선생님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항상 이런 복수 상등을 쓸 땐요 실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무조건 실수 확인하고 0 써야 돼. 얘가 실수냐 이 말이야. 얘들이. 그렇다면 이것도 맞아요. A는 실수라고 했는데 문제 X야 X. X가 실수인가? 지금 여기서 X가 중근이거든. X는 지금 여기서 X 값이 중근이랬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요 여러분들이 실수 근만 근의로 인정했잖아. 그지? 이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아니면 근이 없다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이제 방정식을 고등부 오면요 허수근도 근으로 인정합니다. 허수의 근이 나와도 그건 근이라고 인정해요. 그랬을 때는 이 중근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아닙니다. 잘 들어요. 이 중근은 그냥 두 근이 똑같은 값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두 개가 근으로 나오면 다 중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중근이란 말에서 x는 허수일 수도 있는 거거든. 왜? 개수가 허수니까 x 값이 허수로 똑같은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x를 여기서 실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실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복소수 상등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왜 안 되고 왜 되는가? 얘도 왜 안 되고 이게 왜 되는가를 정확하게 그 복소수 상등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 두셔야 안 헷갈립니다. 그냥 외우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이요. 자, 6번입니다. 또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요. 자, 지금부터 하는 그 남은 문제 6번, 7번 이 내용이요. 방정식에서 한번 또 하게 될지 하여튼 내용은 계속해서 중복돼서 나옵니다. 고등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의 유형입니다. 두 문제가 같이 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앞에 거하고는 다르게 복소수들이지만 오메가라는 내용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이 복소수를 100제곱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아이디어는요.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복소수를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제곱. 그리고
세제곱도 한번 해보고요. 뭐 이런 겁니다. 아니,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뭔가를 100제곱 하래요. 아, 그러면 제곱하고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해나갔을 때, 뭔가 규칙적이기 때문에 문제된 거지. 설마 100제곱까지 하라고 냈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의심이 가잖아. 그렇다면 뭔가 특수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을 해보세요. 자, 이거 제곱은 안 합니다, 쌤이. 직접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을까요? 외우고 있었나? 아닙니다. 지금부터 할 이 내용들이 여기 지금 같이 들어있는 거라 그런 건데요. 그 다음 세제곱은요, 한번 여기다 한 번 더 곱하면 되지? 여기다 한 번 더 곱해주면 1 나와요. 그것도 쌤이 해본 게, 미리 해보고 써놓은 게 아니라 이 성질, 여기 쓸 성질들을 이용해서 다 쓴 겁니다. 원래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직접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세제곱이 1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하, 이 수를 잠시 별이라고 합시다. 그냥. 에? 자, 그럼 구할 건 별의 100제곱이니까 지금 별의 세제곱이 간단히 나왔으니까 이걸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33제곱하고 별 하나 더 곱하면 되겠죠? 100제곱이랑. 응? 그래서 결국 얘가 1 되니까 그냥 별 되겠네. 응, 그냥 답이 이 수예요, 답이. 자, 이런 하나의 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뭐 1번 풀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두 번째 좀 다른 풀이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테크닉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게 이 문제 풀이가 아니라 어떤 식이나 특수한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테크닉들이에요. 저 안에 있는 복소수를요, 잠시 x로 놔볼게요. 이렇게. 그럼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까지 넘깁니다. 이 상태. 그러니까 루트 아니면 허수, 잘 기억해. 루트만 있을 수도 있고 허수만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형태 만들어서 양변 제곱해버립니다. 그러면 루트나 i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되나 볼까요? 제곱하면 4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그럼 넘어가면은 정리하면, 아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근데 구하라는 건 x 100승이거든 지금. 이걸 구하라는, x 100승 구하라가 지금 문제는.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1 구할까? 자, 이걸 처음 보면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경험, 이 문제가 하나의 테크닉인데요. 이게 굉장히 특수한 방정식입니다. 지금부터 이거 잘 봐두세요. 완전 친구처럼 알아야 됩니다. 얘가 굉장히 특수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양변에 x-1을 하나씩 곱해줍니다. 양변에. 그러면 얘 곱하기 얘는 뭐가 될까요? 얘 곱하기 얘는 어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세제곱 전개공식이지, 그지? x 세제곱 마이너스 1 나오고 이쪽은 0이겠죠. 따라서 x 세제곱은 1이 나옵니다. 됐네.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되네, 그죠? 100제곱이 나오게 되겠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한 이 굉장히 특수한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질을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지금부터 잘 듣시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써주는 거는 완벽한 이해를 통해서 암기까지다. 이해를 다 통해서 암기까지 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이 방정식의 한 근을 이거라고 할 때 이 오메가에 관해서 성립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요. 자, 가장 한눈에 보이는 게요, 오메가를 그냥 대입하는 거죠.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양변에다가, 지금 설명은 거기 있으니까 안 쓸게요. 양변에다가 뭘 곱하냐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요. 이게 굉장히 특수하다, 아까처럼.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1 나옵니다. 맞죠? 금방 했듯이. 그 다음 이것의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줘요. 오메가 나누면 어떻게 돼? 오메가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얘는 0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정리하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아까 얘기했던 이것의 한 허근이 오메가면 반드시 다른 거는 뭐다? 편례다, 그지?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도 같이 이용할 수 있죠? 두 근의 합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두 근의 곱은 1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보냐면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오메가 3승을
오메가 제곱 곱하기 오메가로 보면 얘가 1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뭐냐면 오메가 분의 1이죠? 근데 오메가 분의 1은 여기서 봐봐. 오메가를 요로 나눠주면 얼마 나와?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켤레 나오죠? 뭐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켤레가 되고요. 반대로도 됩니다. 이거 양변에 켤레 붙여주면 켤레 제곱은 오메가 되고요. 자, 근데 유도 과정이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증명하는 과정도 뭐 이거. 자, 그런데 이렇게 볼게요, 그냥. 자, 이것들이 다 성립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번에 복소수 상등할 때 했던 얘기가 비슷한데요. 자, 이거는 좀 위에 거랑은 약간 사뭇 다르지만 같이 기억합니다. AB가 실수일 때요. AB가 실수일 때 우리는 A 플러스 BI가 0인 것은 둘 다 0이 된다라는 복소수 상등을 이미 배웠거든. 그런데 이 복소 상등에서요. 잘 기억해. 이 자리가 꼭 I가 아니어야 돼. 여기가 꼭 I가 아니라 어떤 허수가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엔 I가 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허수만 오면 돼요. 그러니까 뭐 플러스 뭐 곱하기 허수가 0이다. 근데 여긴 분명히 실수가 온다. 그랬을 땐 두 실수가 다 0일 수밖에 없다. 이게 원래 복소상등의 좀 확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지금 이 허수도 오메가니까, 오메가도 허수니까 이런 형태에서도 A, B를 0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까지. 자, 이렇게 하고요. 지금 빠진 거는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 근데 이것과 비슷하게 또 특수한 방정식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얘도 비슷해요. 앞에 것의 변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비슷하게 해보시고 거기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부호가 다르죠, 여기만? 여기만 달라요. 자, 요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자, 이 내용이 이제 문제화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고요. 뭐 어디에 이런 거, 이 오메가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어떤 문제로 연습하기는 너무 많아서 자, 하나만 더 연습하고 오메가 마무리하지만 방정식이나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날 거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꼭 다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6번 문제를 잠시 리뷰해 볼게요. 자, 아까 썼던 오메가 내용이 어떻게 여기서 적용이 된 거냐면요. 백승을 구하라가 문제였죠. 그래서 제곱, 세제곱 했잖아. 근데 어떤 게 있었어? 아까 그 오메가 성질 중에 여러분들 그 프린트를 보든 앞에서 봤더니 뭐 나왔어? 이거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켤레가 된다 이런 성질이 있었고 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성질 이런 거 있었죠? 그 성질을 바로 쓴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게 오메가라고 보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켤레죠. 요거 쓴 거고. 그리고 결국 오메가는 세제곱하면 1 된다는 요거 쓴 거예요. 그 성질을 선생님은 이미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계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00제곱은 어렵지 않게 나오죠. 근데 또 하나 그 오메가 요 특수한 요 2차 방정식에 근을 직접 구해보면요. 근의 공식이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3i 이렇게 나옵니다. 해보세요. 결국 선생님은 이 근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다. 이 특수한 방정식의 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이 성질을 쓴 겁니다. 자, 이해 가시나? 자, 그래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잘 기억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문제로 오메가 문제 하나 더 풀고 마무리할게요. 복소수는. 자, 이 특수한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이거라고 할 때 이걸 만족하는 AB를 구하라가 문제예요. 그럼 어떤 성질을 쓸 거냐면요. 이거.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를 쓸 겁니다. 먼저. 그럼 얘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백승은 뭐가 될까요? 그지? 오메가가 되겠죠. 이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오메가 101승은 얼마가 될까? 뭐 잠시 헷갈리면 오메가 101승은 세제곱에 몇 제곱이 돼? 33제곱하고 오메가 2개 남잖아. 그지?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는 이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이용할 거냐면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요거 있거든? 그럼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으로 바꿔서요. 이걸 갖다 집어넣어요. 오메가 제곱 자리에. 요걸 갖다 집어넣어주면 얘가 오메가 플러스
2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이렇게 나오죠? 그지?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성질을 이용하면 오메가에 관한 고차식이 다 2차식 이하로 낮아지고요. 거기서 요걸 한번 다시 이용해주면 1차식까지도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차수가. 고차식이요. 자,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있으면 오메가에 관한 모든 고차식은 다 이 1차식으로, 오메가에 관한 1차식으로 바꿀 수 있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전개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네. 이거는 A 오메가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좀 더 정리하면 뭐 얘랑 곱하면은 1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개 바로 할까요?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 오메가 플러스 B는 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또 2차가 또 생겼으니까 요 자리에 아까 말했던 이걸 다시 한번 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리고 A 마이너스 B 오메가 플러스 B1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는 어떻게 하냐면 오메가가 허수라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메가가 허수예요. 그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AA니까 여기구나. 2A 오메가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그죠? 아, 여기 오메가 빠졌구나. 오메가를 하나 묶어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남는 게 A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둘 다 실수니까. 그리고 오메가는 허수죠. 그래서 복수 상등에 의해서 둘 다 0이다. 이렇게 하면 AB가 구해지겠죠. 두식 계산하면. 자, 그래서 복수 상등이 좋은 이유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문자는 두 개인데 등식은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이렇게 조건이 두 개나 만들어져서 문자 두 개가 자연스럽게 구해지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 오메가 문제는 뭐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거고요. 많이 경험하면서 잘 하게 될 겁니다. 처음이라서 좀 어려워 보이는 건데요. 자, 복소수가 좀 생소한 만큼 많은 문제 푸셔서 자신감은 많은 문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